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도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유도기까지 왔는데, 자, 많은 분들이 이 전기, 기기 총 5개의 단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다 이 유도기를 골라주십니다. 자, 그럼 유도기가 왜 어렵냐? 자, 이 유도기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출제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전기, 기기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면은요, 변압기와 더불어서 유도기의 출제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도기는요, 벌써 4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뭐 직류기, 동기기, 그리고 변압기에서 배웠던 뭐 용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념들이 이 유도기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앞전에 공부가 조금 개념적인 이해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유도기가 좀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도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자, 그 중에서 대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와, 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동작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암기가 함께 한다면요, 대부분 풀이가 가능합니다. 단순 문답, 암기만 강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것과 그리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특히 유도기는 개념 이해가 필수예요, 필수. 자,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동작을 통해서, 이 유도전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제가 많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고마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간혹 정말 틀리라고 되는 문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이 유도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요는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을 목표를 하고요, 또 내가 공부를 다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버려주셔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강사인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요, 자, 이 유도전동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더 수학적으로, 더 수식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반이시고 지금 합격을 위한 목표다, 대부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이 유도기를 쉽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버리고, 이 부분은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 부분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거나 이 정도 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난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마찬가지로 다산에듀 홈페이지나 또 네이버 카페에 작성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도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유도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원리인데, 자,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셨나요? 자, 우리가 직류기도 그렇고 앞전에 동기기도 그렇고요, 항상 직류 발전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를 배웠죠. 마찬가지로 동기 발전기를 배우고 동기 전동기를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유도기는요, 바로 유도전동기의 원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 유도기는요, 우리가 유도 발전기도 있고요, 유도 전동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도 발전기는 우리가 실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 유도전동기는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단상으로 사용을 하시면요, 뭐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에어컨, 선풍기, 드라이기 같은 데에 전부 이 유도전동기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삼상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와 같은 대형 기기 혹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그런 큰 기기에 이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때 바로 유도기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아라고 원판으로 원리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 아라고 원판이 무엇이냐? 자, 이 아라고 원판은요, 이 가운데에 있는 원판이 바로 아라고 원판이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자석이 있고 자석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석이 회전을 하면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 그 가운데 있는 이 R하고 원판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돌면요, 그 주위에 이 R하고 원판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따라 돌아요. 자, 이런 게 이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부분,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운데가 자석이면 자석이 회전을 하니까 자, N극은 S극을 좋아하고요, S극은 N극을 좋아해서 자석이 따라 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이 R하고 원판의 재료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알루미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알루미늄 캔 음료할 때 전부 다 알루미늄이죠. 자, 그럼 그 캔은요, 우리가 자석에 붙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동전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자, 동전도 마찬가지로 자석에 붙지 않았죠. 그러면 지금 이 R하고 원판이 자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자석이 돌 때 왜 따라 도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짜 도는 거 맞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진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R하고 원판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R하고 원판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뭐였죠?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루미늄 캔의 밑부분을 지금 잘라왔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R하고 원판을 둡니다. 자, 이렇게 R하고 원판을 뾰족한 곳에 올려두고, 자,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을 제가 한번 주위를 회전시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자, 한번 진짜 따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자석이 돌면 지금 원판이 따라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요, 반대로 돌리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따라 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면 자, 엄청 잘 돌죠. 자, 이렇게 R하고 원판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 돌아요. 자, 우리가 이 알루미늄 자석에 붙지 않는데 따라 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신기한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석이 위에가 N극이고요, 그리고 밑에가 S극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석을 회전시켜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도체가 있는데, 자, 자기장이 자기가 와서 알아서 끊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장이 있고 도체가 가서 끊든, 도체가 있는데 자기장이 알아서 와서 끊기든 우리는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때 그 기전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이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위에서 바라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다라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R하고 원판이 위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자석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스포를 했는데, 자, 여기가 처음에 없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면요, 자, N극이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N극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 방향이 S극이 되겠죠.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요, 이렇게 X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석을 회전시킵니다. 자, 지금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자석이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회전을 하는데, 그때 회전 속도를요, 우리는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 속도를 동기 속도 NS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NS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일하게 P분의 120F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석이 돌아요. 자, 그런데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 우리가 자기장이 지금 회전을 하면서 도체를 끊죠. 도체한테 직접 가서 끊겨요. 그럼 기전력을 만드는데, 자, 실제 기전력을 만드는 거는요, 이 R하고 원판이 되겠죠. 자, 그럼 R하고 원판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전력을 만드니까 플레밍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자석이 지금 이 도는 방향은요,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R하고 원판이 받는 힘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 힘의 방향을 반대 방향인 윗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상대 속도의 개념인데, 자, 지금 자석이 돌아요. 자, 그럼 R하고 원판이 보았을 때, 자, 지금 자석이 갑니다. 그러면, 자석이 가는 게 아니라 자석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뒤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요, 내가 달리고 있어요. 자,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나를 추월해서 확 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차가 가만히 있고 상대편 차가 가만히 있고 내가 뒤로 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죠. 자, 반대로 내가 어떤 차를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자, 내가 정지해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뒤에 있는 차가 뒷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이 상대의 속도다라는 겁니다. 즉, R하고 원판이 보았을 때 자석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R하고 원판을 기준으로 받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 힘의 방향이 윗방향이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윗방향이니까 중지가 바로 기전력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이 R하고 원판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방향은요, 지금 이렇게 다른 색으로, 자, 이 초록색으로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전력의 방향이 결국 전류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석이 회전하면서 도체한테 끊겨서 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죠. 자, 그런데 원판에 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기전력이 발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 기전력이 있고 자기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했죠? 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받는 힘의 방향은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때는 기전력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입니다. 그때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R하고 원판이 받는 힘의 방향은, 실제 움직이는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R하고 원판이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석이 NS의 속도,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N은요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자석이 돌 때,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을 해서 기전력을 만들었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N이라고 하는 이 R하고 원판의 속도는요, 당연히 이 NS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따라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예시도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원판이 있어요. 자, 원판이 있을 때, 자, 자석이 NS다라고 했습니다. 자석을 NS로 돌려요. 자, 그때 이 원판, R하고 원판이 도는 속도는요, 내가 이 자석을 돌리는 속도보다 더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R하고 원판이 회전하는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NS, 자석의 회전 속도, 즉 동기 속도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자, NS다라고 하는 동기 속도는 우리가 R하고 원판의 속도 혹은 회전자의 속도라고 하는 N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 기전력을 만들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 원판이 회전한다. 자석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자석이 회전을 하죠. 자, 뒤에 있을 우리가 실제 유도전동기를 보시면요. 자, 자석이 실제 회전하지는 않아요. 자석은요, 고정자입니다. 우리가 동기전동기에 배운 것처럼요, 우리가 자기장을 만드는 권선은요,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대신에 동일한 원리로 회전 자개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가 도체, 즉 전기자가 회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입니다. 자, 1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력 변환 기기, 자, 1번부터 보시면요,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변압기는 앞전에 배웠었죠. 우리가 어떤 전압을 인가했을 때 다른 전압이 나오는 것, 우린 이것을 변압기다, 전압을 바꿔주는 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변환 기기가 맞죠? 자, 2번 정류기인데 정류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류기에서 정류
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정류자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정류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류를 인가했을 때, 자, 직류가 출력으로 나오는 것, 우린 이것을 정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인버터도요, 뒤에서 배우는데, 자, 미리 예습을 하시면, 자, 인버터다라고 하는 거는, 자, 직류를, 즉, DC를 AC, 교류로 바꿔주는 그러한 전력 변환 기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도 전동기는요, 전력을 바꿔주는 기기는 아니죠. 우리가 전동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2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는요, 1번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자, 이 전자유도 법칙은요, 우리가 변압기 때도 배웠던 그 공식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마이너스 n에 d t분의 우리가 d 파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자, 이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유도 법칙을 사용을 하고요. 자, 전동기니까 우리가 물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모두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전자 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도 전동기의 구조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구조 크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R하고 원판으로 이 원리를 설명할 때는 자석이 회전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유도 전동기는요, 자석이 회전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동기 전동기와 동일한 회전 자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부분을,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고정자라고 하고요. 이 고정자에서 회전 자개를 만들게 됩니다. 자, 동기 전동기와 원리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삼상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고정자 권선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원을 인가하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삼상 전원을 인가하면요,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회전 자개의 속도를요, 이 회전 자개의 속도를 우리는 ns다라고 하고, 이것을 공식으로 적으면 우리가 p분의 120F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회전 자개는요, 극수와 주파수와 관계가 있고요, 항상 동일한 속도로,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자가 이렇게 회전 자개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회전 자개를 만들었으면 그 가운데는 우리가 전기자가 회전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자를 회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회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때 이 회전자가 도는 속도를요, 우리가 동기 속도를 ns다라고 했을 때 이 회전자가 도는 속도는 우리가 n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n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동기 속도로 회전자가 돌 때 우리가 전기자가 따라서 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 속도 ns가 n보다 더 크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크게 할 게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정자가 있고요, 자, 회전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유도전동기의 종류를 그 가운데 있는 이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유도전동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전자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자, 먼저 농형을 보시면요, 이 농자가 세장할 때 그 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요, 지금 전기자가 굉장히 세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니까 당연히 전기자 권선이 있겠죠. 그래서 2차 도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 단락판이란 것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권선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자, 즉 단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단락판을 통해서 단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하나씩 특징을 보시면요, 농형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지금 형태를 보시면요, 자, 세장 모양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반면에 권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형은 튼튼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장의 형태를 해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신에 기동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기동을 잘한다, 기동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동 토크가 큰 게 좋은 거고요. 반대로 기동 전류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농형 유도 전동기는요, 상대적으로 기동 토크가 좀 떨어지고요. 기동 전류는 반대로 큽니다. 즉 기동 성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기동 성능이 떨어지고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형을 큰 전동기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형기 그리고 그래서 중소형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있는데, 자, 삼상 유도 전동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보시라고 한번 들어보았고요. 자, 지금 제가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때요?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를, 지금 이 전동기가 농형 유도 전동기였거든요. 자, 크기가 작은 소형기에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큐 슬롯을 사용해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었죠. 자, 스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크류바, 먹는 아이스크림을 떠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체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 있냐, 지금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서 이런 스큐 슬롯으로 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보시면요, 지금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스큐 슬롯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농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큐 슬롯 사용해서 우리가 소음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권선형은요, 딱 봐도 지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복잡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곳이, 자, 권선이 지금 Y결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Y다. 자, 그래서 Y결선으로 지금 단락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요. 반대로 기동 성능은 좋아요. 장점이죠. 그래서 가변 저단기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동 성능이 좋다라고 하고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뒤에서 배울 비례추이에 관한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가변 저항기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 있고 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속도 제어에서 이 저항을 조정을 하면 우리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농형과 다르게 이 권선형은요, 내가 외부의 저항을 삽입할 수가 있고요,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속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 성능이 좋고 속도 제어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요, 우리가 농형이 작은 데서 사용을 했다면, 자, 우리가 대형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의 단점이 제작비랑 유지비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크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슬립입니다. 자, 슬립은요,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뭐라 했었죠? 자, 우리가 자석이 실제 회전을 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고정자로서 회전 자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회전 자개의 속도를 우리는 동기 속도 ns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ns다라고 하는 동기 속도를 넣어 주었을 때, 자, 그때 그 회전자, 가운데 있는 회전자가 따라서 회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ns를 넣어줬을 때 회전자 속도가 우리가 n만큼 따라서 회전을 하는구나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슬립은 무엇이냐? 슬립은요, 내가 넣어준 회전자의 동기 속도와 그리고 출력으로 나온 회전자 속도 사이의 속도 차이의 비율을 우리는 슬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입력 동기 속도를 제가 100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100만큼의 속도를 넣었는데 따라 도는 그 회전자의 속도가 80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둘의 속도 차이가 얼마죠? 이 둘의 속도 차이는 우리는 빼주면 되니까 20이 되는구나. 자, 우리가 좀 더 밑에다 적어서 2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에서 80이 나왔으니까 이 둘의 속도 차이는 20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S가 속도 차이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0에서 80이 되었으니까 그걸 비율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20%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슬립이 2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소수점으로 나타내면요. 우리가 0.2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 자, 그럼 여기서 0.2에 내가 무엇을 곱해줘야 이 속도 차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슬립에다가 내가 넣어준 이 입력 속도를 이 100을 넣어주면요. 그 계산값이 우리가 2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손실, 속도 차이의 비율에다가 내가 동기 속도를 넣어주게 되면 실제 이 둘의 속도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이 속도 차이를 슬립 S에 동기 속도 NS를 곱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적지 말고 좀 더 위에다 적을게요. 그래서 이것이 S, NS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슬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요. 한 가지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력으로 속도를 넣어줬는데 그 속도 차이를 뺀 나머지가 회전자 속도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NS 마이너스 입력에다가 자 S에 NS를 빼준 나머지가 바로 회전자 속도 N이 되는구나 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동기 속도를 입력이다라고 했어요. 회전자계 속도를 입력. 실제 우리가 회전자계를 발생을 시키죠. 내가 삼상전원을 인가해서 입력으로 회전자계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100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내가 100만큼 넣었는데 회전자가 따라 도는구나. 즉 출력이 80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속도 차이는요. 결국 손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100을 넣었는데 80만큼만 따라가니까 20은 손실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이 SNS를요. 우리가 손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 슬립 S는 우리가 속도 차이의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손실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식을 뽑아냈어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슬립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자, 이렇게 슬립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NS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자, 반대편으로 넘긴 NS를 반대편 좌변으로 넘기면 우리가 N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예요? 자, 입력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슬립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회전자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전자 속도 N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서 NS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NS에 1-S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NS는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했고 그 공식을 동기기에서부터 동일하게 우리가 P분의 120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S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동기 속도는 이러한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식은요,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 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 식을 직접 뽑아내실 수도 있고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교재 D를 보시면요. 지금 정지 상태 그리고 동기 속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먼저 정지 상태를 볼게요. 이때 정지는 회전자가 정지를 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100을 넣어줬어요. 입력을 100을 넣어줬는데 이번엔 회전자 속도가 정지, 즉 0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속도가 지금은 80이 아니라 자, 밑에다가 적으면 우리가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둘의 속도 차이가 100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속도 차이의 비율, 손실률이라고 하는 이 슬립이 100%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는 슬립이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차이가 100이니까 이곳이 100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경우는 결국에 슬립이 100% 즉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지를 슬립이 1인 상태 혹은 정지는 곧 기동이니까 기동도 슬립이 1인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손실이 100%다라는 거겠죠. 다음 밑에를 보시면요. 동기속도 회전이 있어요. 자, 동기속도는요. 사실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동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자, NS만큼 입력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출력이 100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 회전자가 똑같이 100만큼 그대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론상 불가능하겠죠. 자, 우리가 항상 뭐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손실인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손실이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손실이 0이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손실이 0이다. 즉, 이 경우는요. 슬립이 속도 차이가 0%죠. 즉, 슬립이 0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완전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99.9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우리는 무부하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무부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회전자에 보통 전동기는 부하를 달죠. 자, 그러면 전동기에 부하를 달았는데 지금 무부하, 즉 부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짐이 없으면요.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고 즉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 회전자가 가장 빨리 돌 수 있는 내가 입력을 넣었는데 거의 가까운 동일한 속도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부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경우는요. 슬립이 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밑에를 보시면요. 슬립의 범위가 있어요. 슬립의 범위. 자,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슬립의 범위를요. 지금은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자, 슬립의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자,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슬립은 기본적으로 0에서 0보단 크고 슬립이 1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슬립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손실이 100%다. 세금으로 치면 세율이 100%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전동기가 정지된 상태 혹은 기동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슬립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론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0에 거의 가까운 상태를 우리는 무부하 상태 무부하시, 즉 짐이 없을 때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가장 빠르게 회전을 할 수 있다. 슬립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렇게 유도 전동기는요. 슬립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요. 뭐 발전기, 제동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발전기는요. 자, 발전기는요. 슬립이 0보다 더 작습니다. 자, 교재도 지금 슬립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슬립이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슬립이 왜 0보다 작냐? 슬립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히려 더 이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슬립이 0이 뭐였어요? 가장 빠르게 도는 건데 이것보다 슬립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립은 손실율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손실의 반대는 곧 이득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반대다라고 하는 거는요. 손실의 반대가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발전기는요. 내가 운동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 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기는요. 슬립이 오히려 0보다 작다. 이 경우는 내가 넣어줬는데 더 많은 것을 얻었구나. 전기를 얻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슬립이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면에 제동기가 있어요. 제동기는요. 슬립이 1보다 크게 됩니다. 자, 슬립이 1보다 크다. 자,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세율이 10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오히려 세금으로 110만 원을 뜯어간다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슬립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동기, 우리가 어떠한 것이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멈출 때 이 경우를 우리는 슬립이 1이다. 세율이 더 100%를 넘는다. 손실이 더 100%를
넘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전동기, 발전기, 제동기의 슬립의 범위를 나타냈는데 자,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사실 슬립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사실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저희는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입니다. 자,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회전자계 NS로 회전을 하면요, 우리가 회전자, 즉 전기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따라서 회전을 한다라고 했었죠. 즉 우리가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으로 동일하게 회전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자, 2번은 유도전동기의 슬립 S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자, 유도전동기의 슬립 S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유도전동기는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때 슬립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지 혹은 기동 상태, 즉 손실률이 100%죠. 내가 NS를 100만큼 넣어줬을 때 회전자가 속도가 0이다, 즉 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지 혹은 기동 상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슬립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론상 불가능하지만 0에 가까울 때 우린 그것을 무부하 상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부하가 없는 상태. 자,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는요,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운전을 한다, 회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올라오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도 전동기의 유도 기전력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변압기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그려보시면요, 변압기 등가 회로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전동기의 구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고정자라고 했었고, 자, 우리가 고정자에서 회전자계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자계가 도는 NS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였어요? 입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를 1차 측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에서 동기속도, 즉 회전자계를 발생시켰을 때 이 안에 있는 전기자가 회전을 해서 우리가 전기자를 회전자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동기의 이 회전자, 전기자의 부하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2차 측 혹은 부하 측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전동기의 이 회전자계 발생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3개의 권선을 감고 우리가 3상 전원을 인가하시면요, 이렇게 회전자계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3상 내가 동일한, 극수는 동일하죠. 극수는 동일하고요. 내가 넣어준 전원의 주파수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항상 같은 동기 속도로 이렇게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회전자계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우리가 지금 고정자는 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전원을 인가했어요. 전원을 인가했는데, 자, 회전자계가 발생을 하고요,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있는 권선을 자기장이 와서 끊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을 하죠? 바로 유기 기전력이란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고정자에 있는 이 고정자 권선에 자기장이 회전을 하면서 유기기전력을 만든다. 자, 변압기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고정자를 1차 측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 1차 측을 보시면요, 자, 동일하게 내가 3상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인가를 하면요, 1차 측 전원을 인가하면 자, 전류가 흘렀습니다. 전류가 흘러서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졌죠? 바로 자기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장에 의한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었죠. 자,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권선이 있어요. 자기장에 와서 끊으니까 이 권선에 기전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1차 측 유기기전력은요, 어떻게 써요? 항상 일정하죠. 우리가 변압기에서도 동일한 극수, 동일한 주파수, 이 전원의 주파수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도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기속도도
일정하고 그래서 1차 측에서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차 측을 한번 볼게요. 유도전동계 2차 측은요, 우리가 회전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전자였습니다. 회전자. 자, 그러면 이 회전자에 건선이 있겠죠. 자, 이 건선이 만약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볼게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 변압기와 동일하게, 자, 우리가 자속이 2차 측으로 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연히 2차 측도 이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을 만들었습니다. 유기기전력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로 이 유도전동기도 동일하다라는 건데, 자, 유도전동기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이 회전자가 우리가 회전자계를 발생했을 때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속도로 동일한 방향으로 이 권선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압기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 사실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NS다라고 했어요. 자, NS 동기속도, 회전자계의 속도를 넣어주었을 때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 이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모두 일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자, NS와, 자, 글씨가 좀 이상한데 다시 적을게요. 다시 적으면 우리가 NS 그리고 이 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개는 모두요, 우리가 극수도 일정하고 주파수도 일정한 교류 전압을 인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정해요. 자, 그런데 입력은 일정한데 우리가 이 입력을 넣어줬을 때 발생하는 출력, 우리가 회전자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슬립에 따라서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회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2차 측의 유기기전력도 당연히 있겠죠. 2차 측의 유기기전력을 E2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 한번 지우고요. 자, 이 부분 지우고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처음에 예시는요, 자, 지금 이렇게 권선이 정지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정지를 해 있다. 즉, 이런 식으로 회전자기가 도는데, 자, 회전자의 권선이 지금 정지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동기속도를 10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바퀴 회전했다라고 할게요. 이 회전자기가 10바퀴를 회전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고정자 권선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화살표 윗부분이 자기장을 실제 끊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 자, 우리가 실제는요, 이 부분에서도 자기장을 끊죠. 이 화살표 뒷부분에서도 끊는데 우리가 기준을 언제로 한다? 이 화살표가 윗부분일 때 이 자기장을 권선이 끊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라고요. 그럼 10번 회전하면 10번 회전하면서 총 가만히 있는 이 고정자 권선을 10번 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번 회전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전기자 권선이 정지해 있습니다. 즉 n이다라고 하는 것이 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고정되어 있는, 다시 정지되어 있는 이 회전자 권선의 자기장이 실제 몇 번 끊었는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자기장을 끄는 횟수. 자, 여기서 이곳에다가 자기장을 끄는 횟수. 자, 이때 자기장을 끄는 횟수는요, 우리가 기준이 뭐였죠? 바로 2차 측입니다. 2차 측. 우리가 2차 측, 우리 회전자 권선이 자기장을 몇 번 끊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으면 동일하게 이 고정자 권선과 계속 같이 있겠죠. 그럼 10바퀴를 돌면 10번을 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10번이다. 10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슬립이 1이구나. 자, 우리가 슬립 S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률이 100%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입력은 일정해요. 10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입력은 10인데 이번에는요, 한번 10바퀴 다 회전한다라고 해볼게요. 동일하게 우리가 회전자 속도가 불가능하지만, 자, 한번 가정으로 10바퀴를 동일하게 회전한다. NS와 N이 동일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자, 출발합니다. 회전자기가 회전을 하면요, 권선이 동일하게 회전을 해요. 자, 회전자계 NS라고 하는 속도와 지금 이렇게 회전자계가 NS라는 속도로
회전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권선도 자, 회전 자속도 n으로 이 둘이 동일하게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동일하게 회전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이 고정자 권선은요. 항상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10번 회전하면요. 유기기전력을 10번 끊죠. 자기장이 10번 끊죠. 이것을.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을 어때요? 끊지 못하죠. 자, 이런 식으로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끊지 못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동일하게 회전할 때 동일한 10번으로 회전할 때는 자기장을 끄는 횟수가 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슬립이 0이구나. 이때는 손실률이 없어. 내가 10을 넣어줬는데 출력에도 1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동일하게 입력은 10이에요. 자, 10인데 자, 이번에는 n이 5바퀴, 즉 절반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몇 번 끊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경우는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자기가 자, 이렇게 다시 자, 회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속도 우리가 ns로 회전을 하면요. 자, 지금 권선이 n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지금 50% 속도 차이가 50%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회전자기가 회전하는 동안 얘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자, 고정자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10번 회전하면 10번 끊기고요. 100번 회전하면 100번 끊겨요. 그런데 이 회전자 권선은요. 이 전기자 권선은 도망을 다닙니다. 자, 이렇게 회전자기가 가는데 자,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절반만큼 위치를 합니다. 자, 한 바퀴 돌았을 때 속도가 절반이니까 당연히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린 기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화살표가 윗 방향일 때 끊었다라고 가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결국 자기장을 끊지 못했죠. 자, 그럼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바퀴를 더 돌면요. 다시 이렇게 쭉쭉쭉 도망을 다니다가 언제 끊기냐? 자,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을 때 회전자는 한 바퀴를 도니까 이때 처음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자기장을 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번을 입력이 10일 때 우리가 출력이 5라면 이때는 몇 번 끊냐? 5번을 끊겠구나. 두 바퀴를 돌았을 때 한 번 끊었으니까 10바퀴를 돌면 총 5번을 끊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슬립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슬립이 S가 0.5다. 손실률이 50%일 때 절반만큼 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면요. 만약에 동일하게 10을 넣었는데 두 바퀴 회전한다면 동일하게 10바퀴 회전할 때 두 바퀴 회전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때는 8번을 끊는구나. 자, 8번을 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는 슬립이 S는 0.8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10번을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8로 슬립이 0.2, 손실률이 20%다라고 한다면 이땐 유기기전력이 자기장을 총 2번 끊어서 자기장을 2번 끊는구나. 슬립은 S는 0.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고정자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10바퀴를 돌면요. 10번 다 끊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전력이 항상 일정하고요. 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슬립에 따라서 이 슬립에 따라 발생하는 속도 차이에 따라서 기전력이 다르게 되고요. 그 관계를 보시면요. 자, 자기장을 끊는 횟수에 따라서 슬립도 자, 10일 때 1이고요. 8일 때 0.8이고요. 5일 때 0.5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일 때 유기기전력이 이 원이었어요. 자, 그럼 정지했을 때는요. 10번 다 끊습니다. 그러면 10번 끊었을 때 만드는 기전력과 마찬가지로 회전자도 10번 끊었을 때 만들어낸 기전력이 어떻겠어요? 동일하겠죠. 자, 그런데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이 원은 일정해요. 10번 끊으니까 10번 끊은 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동일하게가 아니라 자, 이렇게 5바퀴 회전을 한다면 10번 돌았을 때 5바퀴 회전을 한다면요. 자기장을 총
5번 끊습니다. 그럼 5번을 끊은 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자기장을 더 많이 끊었을 때 기전력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전자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을 끊는 횟수는 감소를 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떨어진다. 기전력이 감소한다. 이때는 기준이 뭐다? 2차 측이다. 2차 측 기전력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이유가 뭐였죠? 바로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회전 자개를 따라가니까 이 회전 자개를 권선이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요. 자,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간단한 그 공식 2가지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고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더 수월하고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정지시가 있습니다. 정지시. 우리가 기존에 이거 먼저 적을게요. 자, 2차 측 유기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1차 측 유기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이 맞죠?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정신이 이상합니다. 2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1차 측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요. 항상 일정해요. 가만히 있어서 도는 대로 끊긴다. 그래서 동일한 유기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2차 측은 우리가 앞에 슬립을 곱해주면 되겠죠.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땠습니까? 슬립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 속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2차 측에서 만드는 기전력이 더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지시가 있어요. 자, 정지시는 결국 뭐죠? 자, 슬립이 1이다. 손실률이 100%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지시일 때는 우리가 슬립이 1이에요. 그럼 1이니까 이 부분을 없다라고 치면 결국에 E2라고 하는 것이 자,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중요하니까. 자, E2다라고 하는 것이 슬립이 1이니까 이 원과 같구나. 우리가 아까 10번 돌았을 때 N이 0번 돌았죠. 0번 돌아서 총 자기장을 몇 번 끊었죠? 동일하게 10번 끊고 10번 끊었으니까 기전력이 동일하다. E2는 E1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요. 정지시가 다시 정지했으니까 이번에 운전시가 있습니다. 자, 운전시는요. 결국 슬립이 어떻죠? 슬립이 0보다는 크고 슬립이 1보다는 작다.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요. 이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번엔 슬립이 있으니까 E2라고 하는 것이 S에 E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위에서 정지시 했어요. 그러면 이 정지시 2차 유기 기전력이었고요. 그리고 정지시 1차 측 유기 기전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지를 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은 운전시예요. 그래서 이 E2가 지금 이 E2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교재에는요. E2S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닷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요. 다시 있는 거는요. 운전시의 2차 측 유기 기전력이구나. 슬립에 의해서 그 변한 유기 기전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값이 S의 E1의 다시 되겠죠. 마찬가지로 운전시니까 운전시 1차 측 유기 기전력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든 정지를 하든 자, 이 고정자 권선은요.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회전자가 끊는 횟수도 동일하겠죠. 그럼 만들어내는 유기 기전력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S21의 다시라고 하는 것이 S 정지시 1차 측 유기 기전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정지시 1차 유기 기전력은 결국에 정지시 2차 측 유기 기전력과 동일하니까 이 식을 또 S, E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E2와 이때 E2는 정확히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자, E2는 우리가 정지시 2차 측 유기 기전력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슬립을 곱했을 때 운전시 2차 측 유기 기전력이 나오는구나. 이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교재를 보시면요. 자, 주파수에 대해서도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주파수는요, 그냥 동일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F2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측의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요, 1차 측 주파수와 정지시 1차 측과 2차 측이 동일하구나. 자, 이것도 그대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운전 시 2차 측 주파수는 결국에 슬립을 곱해주고 운전 시 1차 측 주파수를 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S의 정지 시의 1차 측 주파수 그리고 정지 시의 2차 측 주파수 이렇게 동일한 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유도 전동기도요. 변압기와 원리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식도 동일하게 4.44의 F, N, 파이, M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자 공급해주는 자속은 어때요? 항상 일정하죠. 자, 그래서 파이도 일정하고요. 상수 지워주고 자 권수도 일정하겠죠.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유기기전력은 어때요? 아, 주파수와 동일선상에 있구나. 주파수가 증가를 하면 유기기전력도 증가를 하고 주파수가 감소를 하면 기전력도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 단순하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이 공식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유도전력의 기본적인 원리, 슬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한 거니까 꼭 개념을 잡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걸 보시면요. 자, 이렇게 티박스에도 고정자의 유기기전력과 주파수는 유도전동기가 정지를 하든 회전을 하든 항상 일정하다. 우리가 이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걸 뽑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유도기전력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유도기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